화웨이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LG 플러스인가를 통해서 하는데 LG 플러스가 화웨이 거를 쓰는 거죠. 결국은 화웨이가 한국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 11시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놀랄만한 중대 발표를 할 거야 라고 워딩을 했는데요. 혹시 그 뉴스가 가짜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외국 뉴스를 다 체크했더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내일 아침 11시에 중대 발표 놀랄만한 것을 터뜨린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계속 끝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화웨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오늘 대국민 사과, 연료 직원 17명 징계 추진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미국과 독일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 소식. 아마 지금 미국 최측근이 와서 이야기했던 면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바로 독일 공영, 아주 공영 방송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죠. 그 내용까지 다 보겠는데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석방되실 거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구속 취소 적부심 때문에 구속 취소 맞죠? 적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 세세한 뉴스 다 훑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네, 3월 1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3월 1일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거의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방송을 했고, 또 수많은 우리 보수파 그 유튜버들 그리고 방송들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뭐 물론 뭐 사람이 몇 명 모였냐가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현재 그 경찰의 비공개 기록에 비공개 추산 자료에 따르면 저쪽은 고작 해봤자 2만도 안 되고 우리 쪽이 한 13, 4만, 한 7배 이상 모였다는 거죠. 뭐 그 자체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평소에 잘 하듯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다, 1번부터 다시 1번부터. 이번 주에 구속 취소 선고 나올까요? 구속 취소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이번 주에 석방 된다 안 된다? 자, 석방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이번 주. 왜냐면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지났습니다. 석방 된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생방 맞습니다. 생방 아니다니까요. 생방이에요, 생방. 생방 아니다요 해서 제가 지금 생방이에요 하고 답하죠. 네, 대전이모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석방. 석방이라고 지금 여러분 봅시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탄핵 각하 나온다. 여러분 다 동동동동동동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이번 주에 헌재 각하 나온다 생각하시면 또 000000 이번 주에요? 네, 전 이번 주라고 네. 걸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왠지 저는 석방되고 각하될 거다. 아, 대통령 석방이 각하라고요? 석방 각하 말 아니죠? 석방 되시고 각하 되시고. 아, 참. 형사재판에서 석방되시고, 네. 그 다음에 헌재에서 각하되고, 네. 별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석방 되시고 헌재 각하 되시고, 네네. 이번 주에 모두 다 이루어진다. 이번 주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0000 해주십시오. 자, 1번 뉴스 아니 맨 위에 단독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선관위에서요 오늘 대국민 사과, 연료 직원 17명 징계한다고 하는데요. 17명밖에 안 될까요? 일단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예, 뭐 선관위가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기관이야, 우리는 감사받을 수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왜 니네가 10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도 내용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결국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연료 직원 17명만 징계를 추진했다 그러는데, 저 17명 갖고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료 직원 17명 갖고 되겠냐고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현재 각하되고, 자, 중앙지법에서 석방되고, 각하되고 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저 왠지 이번 주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약간 이번 주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석방 되시고 각하 되실 거라고.
저 진짜 그렇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왜 그렇게 믿냐면요.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3월 1일 그거 보면 석방 희망회로 돌리지 마. 아줌마? 어머? 희망회로 아니고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석방 되시고 각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00000000 자, 그래요. 맞아요. 은선현님 희망회로 아니라 희망사항. 그래도 좋죠? 저는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1번. 트럼프 측근 미 CPAC 대표가 12월 탄핵 직후 윤 대통령과 면담을 공개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CPAC가 뭐냐 이제 일단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의 보수정치행동회의, 보수정치행동회의라는 보수주의 단체예요. 거기에 대표가 슐랩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 중국의 하웨이가 한국 선거를 운영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이 장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갔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12월 탄핵 직후 윤 대통령을 만났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12월 16일 날 극비 방한을 해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12월에 윤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화웨이가 한국 선거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저거 사실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저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화웨이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LG 플러스인가를 통해서 하는데 LG 플러스가 하웨이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웨이가 한국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한국 선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이 내용이 윤 대통령이 알고 계셨다는 것도 저는 사실 충격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탄핵 직후에 만났어?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12월 16일 날 극비 방한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12월 16일요. 네. 자, 그런데 이번 뉴스예요. 연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유 전에 들은 배넌 트럼프 조만간 조치 취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 민경욱 의원이 아마 그 자리에 갔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배넌 등이 미국이 탄핵 위기에 놓은 윤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측근인 배넌은 지금 한국 상황은 중국 공산당 침략 때문이며 쿠데타다. 나는 결국 당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내용을 다 알렸다는 것도 저는 충격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저 행사에 가서 또 전달을 했고 트럼프 조만간 조치 취할 것이라는 것도 쇼킹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내일 아침 11시에 트럼프가 그 뭐라고 하죠? 미국 무슨 회의라고 하더라? 미국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정확하게 발언을 얘기하면 상황이 정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배넌이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봐뒀었는데 미국에서요 내일 국무회의라고 하나요? 그게 처음으로 열린대요. 정 변호사님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네요. 아까 11시인가 뭐 공식적으로 아마 실제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할 거로 보인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요. 트럼프가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한대요. 내일 밤은 클 것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다.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앞두고 한 말이래요. 아, 의회 연설이요? 네, 취임 후 첫 그 의회 연설이에요. 배넌이 한 말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끔찍한 한국 상황에 조치 취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건 제가 방금 드렸어요. 기자님한테. 네. 지금 이것 좀 링크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걸 제가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려야 돼서 혹시 지금 우리 그 준비되셨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PD님, 네, 지금 이거예요. 네. 그 N 무슨 뉴스죠? NNP인가요? NNP 뉴스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내일 화요일 저녁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11시경에
트럼프가 큰 발표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의 출처를 확인했다. 첨부한 사진에 있듯이 트럼프가 직접 밝힌 건데요. 내일 밤은 클 것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앞두고 한 말인데 의회 연설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본인이 취임하고 첫 한 달 동안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자랑하는 밤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연설에서 한국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네, 그런데 밑에 보세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말아야겠죠.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뉴스를 보도한 거고요. 네네. 밑에 트럼프가 직접 쓴 글도 캡처돼 있죠. 그렇네요. 네, 나이트 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뭔가 큰 걸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연결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의 다른 뉴스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북한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라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이 거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 뉴스를 제가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바로. 윤 대통령 만난 맷 슬랩 회장. 자, 이 뉴스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 대통령을 지난 12월 16일 날 그 CPAC 슐랩 회장이 만났는데 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중국의 화웨이가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실질적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겉으로는 LGU+가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LGU+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화웨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웨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딥시크, 중국 딥시크 쓰면 안 된다 얘기 들으셨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니까. 심하게는 뭡니까? 그 무선으로 청소하는 청소기에도 거기 개인정보나 이런 게 다 빠져나가니까 절대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중국은 이 정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가 화웨이 거의 시스템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화웨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선거 관련 정보들이 넘어갔을 그런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웨이가 이걸 운영하고 있다면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5번 뉴스 보시면요. 황교안 총리가 트럼프 최측근 고든창과 화상 특별 대담을 했다는 내용이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황교안 총리님도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아까까지 통화가 됐지만 지금 오후에 바쁘셔서 통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정 변호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고든창이라는 사람이랑 화상 특별 대담을 했는데 고든창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 총리는 그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5년째 이끌면서 그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 의혹을 해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든창 박사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서 동북아 정세 분석과 전략 수립에서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브레인으로 알려졌는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야권 탄핵 시나리오가 가동될 경우에 중국이 원하는 사회주의 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라면서 고든창 박사가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요. 미국도 우리나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게 분석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오늘 나왔던 기사들도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특집편을 한 25분짜리를 만들어서 보도까지 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을 세계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 같습니다.